일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또 다가오는데요. 근데 이제 추석이 되면은 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쉴 수도 있어서 좋긴 한데 명절이 끝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이 그렇죠. 많이 생기죠. 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계속 전 부치셔야 되죠. 손님 오면 또 식사 대접하시고 또 설거지하고 또 맞아요. 차리고 하다 보면은 평소 일도 안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여기저기 쑤셔서 고생하신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그 명절이 끝난 후에 명절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 우리가 허리 통증이나 어깨 같은 통증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장시간의 운전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관절 쪽에 그리고 척추 쪽에 통증을 나타내는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가 명절 후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부쳐요. 이렇게 여성들이 할 일이 많아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이제 귀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고 나면 맞아요.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목도 아플 수 있고요. 네,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속출하시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같은 시간을 운전을 한다고 해도 그냥 동일한 속도로 쭉 우리가 막히지 않은 길을 가는 것들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된 구간을 가는 것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가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그 섬세한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들. 이것들이 허리 쪽이나 아니면 내 어깨 쪽 이런 관절들의 무리를 많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평소 때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들보다 운전하는 시간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특히나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똑바로 자세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왼쪽 편처럼 네. 엉덩이를 쭉 끌어당겨서 시트에 내 몸이 정확하게 착좌가 된 상태에서라면 허리 쪽에 크게 무리가 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 정도만 운전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엉덩이가 앞으로 슬금슬금 빠지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앉아있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베베 꼬이는 상태들,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상태들, 이런 상태들이 됐을 때는 척추 쪽에 비정상적인 하중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경우에는 허리 쪽에 긴장과 그다음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염좌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쪽의 압력이 불균형하게 작용을 해서 디스크의 탈출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거리 운전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을 이번 추석에는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네, 가장 확실하면서 효율적인 방법들은 사실은 운전 중간중간 많이 쉬어주시는 거겠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리든지 아니면 요새 졸음 쉼터라고 잘 돼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 앉아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중간중간 잠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이때 앉아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상체를 쭉 편다든지 안 그러면 몸을 돌린다든지 제가 준비한 한 6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앞쪽으로 쭉 그리고 위로 그다음에 양측으로 좀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아래쪽에 3군데는 우리가 어깨 쪽의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 쪽을 뒤로 쭉 넘긴 상태에서 몸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들. 이 동작들을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원한데요? 운전 중에는 이게 고정 자세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몸을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주부님들은 특히나 명절 음식을 많이 만드시는데 네. 이 특정한 자세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하시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가족들이 오손도손 다들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할 때 가장 흔한 자세가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안 그러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맞아요. 장시간을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쭉 내민 상태가 되면 척추 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4배에서 5배가 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무릎 관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쪼그리고 앉은 상태이거나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우리가 평소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에 거의 7배에서 8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분들보다는 명절 후 증후군으로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분들은 허리 쪽의 통증이 위주라면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쪽뿐만이 아니라 무릎, 그리고 어깨, 그리고 손목 이런 부분들의 통증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제점이 취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여성들이 음식을 뭐 전 부치거나 이거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문지 쫙 깔아놓고 다들 앉으셔가지고 막 부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시누이하고 뭐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네. 다리 아파 언제 끝나나.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그 명절 증후군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허리라도 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설거지. 네네. 이게 설거지도 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명절 증후군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또 네, 뭔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장만을 할 때는 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싱크대에 이만큼 쌓여있는 우리가 설거지를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자, 설거지를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라면 허리 쪽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갈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약간 기마 자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주셔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자, 내 몸의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허리가 굽어진 상태가 되면 배 쪽에 있는 근육들은 많이 단축되게 되고 네. 등 뒤쪽에 있는 허리 쪽을 잡아주는 근육들은 쭉 늘어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쭉 늘어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릴 때 벌 받는 것처럼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계속 있는 상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게 되면 팔이 이제 저리다 못해 나중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허리 쪽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간다는 부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즐거운 명절이 말처럼 정말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네.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 시청자 한 분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디에 사신 누구신가요? 저 청주에 산 김영옥인데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예, 저희 집에 큰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설에 계속 앉아서 음식하고 또 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이걸 몇 번 반복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허리를 펼 수도 없어서 굽히고 다녀야 할 정도였는데 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맞아요. 어떻게 예방이 없을까요?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설거지하는 자세나 안 그러면 서서 우리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뭔가 활동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싱크대의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낮을 때는 다리를 약간 우리가 벌린 상태에서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너무 높을 때는 네. 내가 이렇게요? 받침대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까치발로 서서 계시면 이게 종아리가 아니고요. 너무 많이 아플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먼저 맞추시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싱크대랑 떨어져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옷을 약간 버릴 생각을 하시고 또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싱크대에 최대한 내 몸을 밀착하고 골반을 받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방법이 네, 있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 허리 쪽이 일을 하는 부분들이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육이 훨씬 더 편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세 번째 팁은 네. 구두 상자 정도의 뭔가 딱딱한 목침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박스 같은 것도 좋으니까 이 부분들을 내 발밑에 하나 놔두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한쪽 발을 한쪽씩,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뒤에는 다시 또 반대쪽을 한쪽씩 이렇게 한쪽씩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올려놓은 쪽은 허리가 힘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이번에는 꼭 해보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에는 네. 그렇게 아파도 그냥 쉬고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가보시는 게 낫지 네. 않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근피로가 많이 온 상태고 그다음에 근피로가 온 상태에서 안쪽에 관절 쪽도 어느 정도 무리가 갔을 거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쉬고 나면 내 몸이 알아서 회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작년이랑 올해는 또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쉬게 돼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3일 쉬고 이 부분들이 회복을 했다면 우리가 병원 가서 적절한 치료만 받게 되면 우리가 하루만 가도 금방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 적당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 아픈 부분들 쌓아두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꼭 한번 내원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몰랐네요. 이렇게 네.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싱크대 그리고 네. 뭔가 올려놓고 이렇게 다리를 좀 움직여주는 게. 조금만 움직여주셔도 네. 이게 이코노믹 증후군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보통 명절 후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네. 허리 쪽의 통증 그리고 어깨 쪽의 통증은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내가 뭔가 근육의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인대 그리고 힘줄 그리고 관절 쪽에 뭔가 많이 사용을 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약침이나 봉침 같은 치료를 통해서 일단 환자분들의 불편한 통증을 먼저 완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를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근육이나 인대 쪽의 손상을 안쪽에 보충시켜 줄 수 있는 한약 처방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내 몸에 삐뚤어진 부분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춰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들을 한의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이나 어깨가 아플 때 집에서 무언가 이렇게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깨 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 제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내 어깨 쪽에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기는 이런 스트레칭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거군요. 팔 쪽을 먼저 손을 내 어깨 쪽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어깨를 위로 쭉 뒤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어깨를 크게 돌려주는. 맞습니다. 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한 가지 팁이라면 그냥 살짝 돌리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내 어깨가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가동성을 어이구. 발휘를 해야죠. 시원해. 뻐근한 느낌이 그렇구나. 드실 거예요. 어우, 시원해. 자, 이렇게 뒤쪽으로 한 10번, 그리고 또 앞쪽으로 한 쪽으로 10번. 한번. 네,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또는 내 어깨가 불편하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때 이 부분들을 해주시면 어깨 쪽의 통증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큰 숨이 나오네요. 막 이렇게 되네요, 저절로. 근데 이런 스트레칭이나 네. 또 충분한 휴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 꼭 가야 할 텐데 네네. 이 한방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한방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뭐 추나요법이나 아니면 침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염좌라는 그냥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오십견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하는 질환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뭐 필요한 치료들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추나요법이 많은 도움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추나요법이 사실은 우리 몸에 삐뚤어진 관절이나 아니면 척추의 배열을 바로 맞춘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명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많이 틀어져서 통증을 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내가 틀어진 부분들을 골반에 바로 맞춘다든지, 안 그러면 어깨 쪽에 굽은 부분들을 바로 펴준다든지, 목에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관절 각도를 가지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니까 추나요법이 명절전 증후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이런 치료법이 뭐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네, 추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골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뼈의 종양 같은 경우들,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에는 추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은 평소에 좀 관절 건강을 잘 지켜준다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평소에 그 관절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우리 전화 주셨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실은 내 관절을 잡아주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평소 때 어느 정도 좀 강화를 시켜놓으면 내가 아무리 일을 무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곤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평소 때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경우들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소극적인 방법들을 쓸 수밖에는 없는데, 첫 번째 관절 건강에 가장 유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많이 쌀쌀하죠. 이때 아직까지는 낮에 덥기 때문에 일교차가 클 때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관절은 어떻게든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관절 관리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관절이 좀 시리다라는 느낌이 나타날 때나 아니면 찬바람을 쐬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해주고, 평소 때 따뜻한 찜질이나 아니면 반신욕 같은 것들로 이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을 내가 이 일을 해놓고 내가 빨리 쉬어야지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조금씩 쪼개서 하시는 거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3시간 동안 한 일을 내가 1시간씩 쪼개서 중간중간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만 넣어준다고 해도 명절전 증후군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염좌, 어떤 염증이 좀 생겨서 그런 거니까, 또는 자세의 변화 때문에 더 아플 수 있는 거니까요. 자세를 좀 펴주거나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 또 그리고 조금씩 쉬어주시는 거.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쉬어가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명절 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지킴이 대장 발대식이 충주시 탄금홀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 공연 버스킹이 음성군 혁신도시론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교육이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와 용산면 매금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조상우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는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고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7살 된 한 소년이요, 무려 10년간 감자칩 같은 정크푸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이 됐을 때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정크푸드라는 게 고지혈증이나 혹은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시력과 청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거라고 하네요. 네.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학원 갔다 급하게 밥 먹지 못하고 하면 네. 이렇게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릴 때 건강이 평생을 가게 되니까 건강관리 정말 잘 돌봐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